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여름은 탈락이 쉬운 계절인데요. 여름을 무탈하게 보내기 위해선 특히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우리 유태선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습니까? 네, 여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염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장염과 배탈에 대한 차이, 그리고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법 등이 주제입니다. 장염, 주변에도 정말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배탈이나 장염도 흔하게 겪고 있는데 서로 다른 질병일까요? 이제 사실 배탈은 그냥 배에 탈이 났다는 말로 그냥 이제 배의 통증이나 설사, 소화불량, 체증을 모두 지칭을 합니다. 증상의 이름일 뿐이고 의학적으로 배탈이라는 병명은 없습니다. 오히려 넓은 의미에서 장염이 배탈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염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장에 염증이 생긴 질병입니다. 약간 장염, 배탈 안에 장염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배탈은 이제 상한 음식이나 이제 차가운 음식 섭취나 이제 면역 저하에 의해서 생긴 장의 기능 저하가 주된 원인입니다. 이제 장염은 불량한 위생, 섭취하는 음식물과 깨끗하지 않은 손과 물에 의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주 원인입니다. 특히 이 여름철에 잘 발병이 되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제 에어컨 등에 의한 실내 내외의 급격한 기온 차이에서 오는 체온 조절 장애로 인해 면역력이 감소할 수가 있고,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음식물이 상온에 1시간만 있어도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쉽습니다. 어릴 적에 보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배탈 나, 아이스크림 그만 먹어, 이렇게 어머니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 찬 음식과 배탈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차가운 것을 섭취하면 그 음식물이 소화기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체온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체온과 음식물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온도 조절 과정에서 소화기관이 예민해져서 소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배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질도 원인입니다. 이제 같은 거를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증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없게 되는데요. 유전적으로 각인된 소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또 MZ 세대 분들이 저처럼 이런 크롭 티를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요. 이것도 혹시 배탈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차갑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화기관이 소화 장애가 좀 생기기 좀 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크롭티를 이렇게 잔뜩 내려서 입어야 되겠네요. 네, 늘리시고. 또 이 찬 음식은요, 세균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얼음이나 아이스크림과 같이 차가운 식품에서 이 대장균이 감염되기도 할까요? 이제 얼음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얼음이나 만졌기 때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차가운 환경에서는 번식력이 약할 수 있고, 그리고 위생이 좋지 않다면은 결국 찬 것을 먹어도 대장균에 감염되게 됩니다. 청결과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식중독과 장염은 혹시 다른 건가요? 식중독은 음식에 결국에는 중독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주로 상한 음식과 이제 오염된 물을 섭취함으로써 일어나게 됩니다. 세균성 질병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장염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이며 음식뿐만 아니라 손 등의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되는 질병들을 총칭합니다. 이렇게 세균, 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이라면 어떤 세균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 몸에 유입되는 걸까요? 이제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서 조리된 음식이나 이제 깨끗하지 못한 손, 신선하지 않은 재료 사용, 그리고 더러운 물이 주된 경로입니다. 이제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대장균, 이질,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입니다. 아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장염에 더 취약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제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력이 약해진 상태라면 아무래도 이제 장염이 잘 생기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장염은요, 특히
여름철에 뉴스를 보면 뭐 집단으로 장염 발생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기숙사나 학교, 뭐 요양원, 군대 등 단체나 이제 식재료를 잘 관리해야 되는 식당에서 발생을 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손을 이용하여 문고리 등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음식을 많이 조리하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장염 걸리신 분의 썼던 변기를 제가 그 다음에 사용을 하면 그렇게도 옮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피칼 투 오랄, 그러니까 이제 항문에서부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주된 때문에 항문에서 입으로 갈 쓰는 게 사실 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기를 같이 쓴다고 해서 물론 뭐 이제 더러운 데를 만지게 돼서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제 손을 안 닦고. 그렇죠. 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장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이유도 네. 있겠네요. 네네네. 선생님, 그렇다면 이 배탈과 장염의 증상은 어떤가요? 이제 거의- 차이점이 있나요? 네. 이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복통, 설사, 복부팽만, 뭐 구토, 발열 등이 주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염이 걸렸을 때 가장 괴로운 게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그런 이유거든요. 그렇다면 이때는 음식물을 아예 안 먹는 게 나을까요? 이제 보통 염증 및 장 기능의 과활성으로 점막이 손상되어 있고 부종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장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손상된 장벽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고 금식을 통해서 장의 부종이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식은 얼마나 하는 게 맞을까요? 이제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 금식은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인데 하지만 이제 당뇨라든지 고령이시거나 면역 저하자분들이시라면은 사실 이제 먹으면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죠. 아예 금식을 한다면 물도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 수분 보충은 충분히 하셔서 이제 설사를 비록 하더라도 결국에는 탈수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일상생활에는 물을 섭취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제 만약 병원에 가게 되면 수액 치료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장염의 증상으로 구토나 열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사실 설사와 구토는 우리 몸에서 유해균을 내보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제 특히 장염이 상부 위장관 쪽으로 오게 되면 구역 반사가 항진되기 때문에 이제 구토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감염 질환은 면역 체계의 활성화로 이제 발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배탈이나 장염이 걸렸을 때 뭐 이 정도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이제 금식과 수분 보충으로도 조절되지 않는 증상이나 뭐 발열 시에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장염을 방치하게 된다면 더 큰 병으로 악화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균성 장염이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놔두게 되면은 장기 손상을 줄 수도 있고 폐혈증으로도 진행하는 경우가 이제 적게나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고열이 난다든지 전신 컨디션을 고려하셔가지고 너무 안 좋으시다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뭐 필요한 약물과 그리고 수액 치료 필요하다면 입원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진단을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하기도 하겠죠? 배탈이는 증상일 뿐이기에 장염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 검사를 하기보다는 이제 장염의 정도를 파악하거나 뭐 복막염이나 요로결석, 장천공, 염증성 장질환 등 다른 위장관계 질환과 감별을 위해서 혈액 검사, 뭐 복부 CT, 소변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 방법 되게 시간이 약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통제와 장운동 조절제는 이제 증상 완화나 일상생활에 적응을 돕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세균성 장염과 같이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이 너무 힘드시고 이러시면 병원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주변에 설사 증상 때문에 지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이제 탈수가 너무 심해질 정도로 심한 설사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은 그 부산물로 톡신을 만드는데 그 톡신으로 인해서 이제 장벽이 자극받게 되면 설사가 심해지게 됩니다. 근데 톡신은 이제 몸에서 중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배출을 해야 장내 환경이 호전될 수 있고 설사가 심해지는 악순환을 막아주긴 하는데 너무 심하면 아무래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최선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첫째도 위생, 둘째도 위생입니다. 이제 조리된 지 오래되거나 상온에 장시간 노출된 음식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신선한 재료와 깨끗한 환경에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차가운 것을 먹을 때에는 천천히 먹고 음식의 온도 변화에 몸에 적응시킬 시간을 좀 주셔야 되고 조금씩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 소화를 돕고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고 섭취량과 종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생후 6주 이상의 영아에게서는 로타바이러스의 장염이 많으니 경구용 예방 백신을 하시는 것도 도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장염의 원인과 증상은 어떤 걸까요? 장염은 불량한 위생, 음식과 깨끗하지 못한 손이나 물에 의한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이 주된 원인입니다. 발열과 복통, 설사, 구토, 탈수, 어지럼 등을 호소할 수 있고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심해진다면 폐혈증이나 몸 안의 다른 장기에도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예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위생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합니다. 조리된 지 오래되거나 이제 상온에 장시간 노출된 음식은 무조건 피해야 되고 신선한 재료와 깨끗한 환경에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차가운 것을 먹을 때는 천천히 먹고 음식이 이제 온도 변화에 몸이 적응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조금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 소화를 돕고 자신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고 종류와 양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여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못된 음식물 섭취로 탈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염 조심하라고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장염 조심하세요 하면서 끝내볼까요? 여러분 장염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